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의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. 네,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육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도 중량 제한을 이제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. 일단 뭐 위력이 커지는 건 당연하겠고요. 일단 이것이 갖는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. 예, 미사일 중량 제한을 탄도 중량 제한을 이제 해제하게 되면 그 위력은 상당히 커질 겁니다. 네. 지금 그 미사일 제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거해서 사정거리가 이제 800km고요. 그리고 500kg까지 네.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제한이 해제되면 지금 현재 탄두 중량으로는 공항의 활주로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여기에 뭐 1톤 정도의 그 탄두를 장착을 하면 북한 한 지하 10m의 어떤 핵 미사일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기지를 폭파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 한 2톤 정도짜리 탄두 중량을 장착하게 되면 지하 수십 미터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북한의 중요한 핵심 군사 시설이 다 거의 다 지하에 벙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건 그 위력을 이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중량 제한을 해제했다는 거 하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500kg이었는데 뭐 1톤이고 2톤이고 3톤이고 4톤이고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네, 이게 그렇죠. 맥시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지금 사거리가 한 800km 정도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우리가 북한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폭발력이라든가 그 효과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1톤이나 2톤 정도 중량의 어떤 탄두를 장착하면 우리가 의도하는 충분한 어떤 폭발력을 얻을 수 있다, 공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예, 그동안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 군이 이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사일 주권에 대한 제약이 있지 않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제한이 풀리면서 주권을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? 예, 미사일 주권은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사거리 800km면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우리가 사정거리를 할 필요는 꼭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주권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1979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들여오면서 이 사거리를 180km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체결했습니다. 그 후에 이 북한의 위협이 증가될수록 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화돼 왔고 지금 한 800km까지 됐고 이제 탄두 중량까지 제한이 해제됐기 때문에 상당히 주권 회복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탄도 중량이 늘어나면 사거리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? 예, 그 전에는 사거리 800km에 50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었고 트레이드오프 방식으로 1톤짜리 탄두를 장착하면 이게 이제 500kg로 사거리가 반비례하는 거죠, 그렇죠? 줄어듭니다. 그런데 지금은 사거리를 800kg 놓은 상태에서 이 앞에 붙이는 탄두의 중량은 제한을 해제한 겁니다.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를 없앴다는 얘기인 거죠? 예, 없앴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전술핵 얘기는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에는 어떤 그 파장이 너무 크다. 이 때문에 이제 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들여와서 한국이 이걸 좀 일부 뭐 사용권을 나눠 갖자 뭐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저희가 그 궁금한 점은 실질적으로 들여올 수는 있는 건지 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는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술핵 배치는 도입은 좀 어렵습니다. 그러나 향후에 한미가 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 방향을 우리가 도입할 수 없다고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은 확장 억제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미 동맹이 지금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 개념은 뭐 간단합니다.
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할 징후가 보이거나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게 압도적인 핵 공격을 함으로써 북한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확장 억제의 기본 개념입니다. 예. 그런데 이 확장 억제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고요. 또 야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술핵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할 경우에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. 그러면 북한이 미국 전역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핵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북핵에 대응하려면 전술핵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. 있습니다. 네. 일단 미국 전문가들은 뭐 오판에 의해서 긴장 고조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그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우리 한국에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건 확장 억제로 충분하다. 해구산을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전문가들의 기본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뭐 전략폭격기 이런 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.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에 그 전술핵을 가져올 경우에 이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반도 상황이 더 동북아 상황이 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려하는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이 전술핵을 갖다 놓을 경우에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. 이런 게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들이 북한이 핵을 현실적으로 이제 배치한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북한 어떤 핵 개발,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는 그런 근거는 뭐 사라질 겁니다. 그러나 여전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. 그리고 확장 억제로 충분히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본 논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을 설득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 현재 있는 미 전략 자산이랑 미사일로도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라는 미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? 어떤 입장이십니까? 현재로서는 그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북한 핵을 뭐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. 네. 다만 전술핵 도입이라든가 또는 뭐 핵공유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만한 대목은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탄두 탑재 ICBM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예. 미국을 공격한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있을 때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북한 자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뭐 대형 도발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뭐 휴전선 지뢰 도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과거보다는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김정은이 그러니까 북한이 압박 수위를 뭐 국제사회에 높인다고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. 그러니까 높인다고 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인가. 이 문제가 중요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생각이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북한이 현재로서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. 왜냐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이 핵 능력을 이제 거의 뭐 목표로 하고 있는 핵 능력에 도달하는 게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 뭐 1년에서 길면 뭐 2, 3년 내로 북한은 그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정도의 핵 능력도 우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핵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목표 달성이 바로 눈앞인데 지금 대화에 나올 가능성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예. 설사 대화에 나오더라도 북한의 대화 목표는 핵 보유국으로 묵인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고 뭐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식의 어떤 그런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봅니다. 네.
네, 최근 북한에서 계속해서 EMP 공격에 대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거든요.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험이 되는 거고,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뭐 실현이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? 지금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네.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뭐 증폭 핵분열탄 정도의 위력에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. 있는데 북한은 EMP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이 EMP는 이 핵폭탄이 상공에서 대략 그 뭐 200km든 300km든 그 상공에서 터질 경우에 거기에서 방출된 전자기파가 있습니다. 이 전자기파가 방출되면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어떤 회로가 타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전자통신이 불통된다는 건 이 우리 어떤 기본 전투 능력이 마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. 사드도 못 올린 거 아니에요? 거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그렇죠.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차단막을 쳐놓으면 그 EMP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는 있지만 예. 대개 이 차단막을 차단막이라는 게 있군요.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EMP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상 큰 피해를 입는 건 불가피합니다. 설치하기가 왜 어려운 거예요? 그 북한이 언제 핵 공격을 할지 모르기 그게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. 네, 그렇죠. 네.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제 대응할 시간이 기습적으로 있다면 했을 때는 뭐 대응이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의 어떤 북한의 어떤 핵 시설, 핵 위력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,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EMP 공격도 만약에 단행됐을 때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뭐 북한의 절멸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옵션이 뭐 없다. 딱히 레드라인을 건드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분석이 더 많더라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. 그 현재로서는 북한은 핵 개발 의지가 확고합니다.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북한이 여러 가지 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겠지만 그 제재에 굴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폐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나 정권이 생존 위협을 당할 정도의 제재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생각을 이제 하고 원유 있을 공유 겁니다. 조치 같은 건데 이것도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. 예.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군사 공격인데 군사 공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우리 한국으로 그 전쟁이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죠. 반대 입장이고요. 중국도 거기에 대해 부정적입니다. 그래서 미국이 군사 공격을 실시하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 옵션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조건에서는 결국 제재밖에 없습니다. 그럼 제재는 현재의 제재를 완전히 강화하는 건데 완전한 제재라는 건 경제 교류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 그리고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인데 그 자체도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습니다.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자신들이 당사자로 직접 개입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건 미국과 북한이 해결할 문제지 중국이 앞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발 뒤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그 무역 단절이라든가 이런 걸 중국이 과연 수용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. 뭔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 신경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많이 쓰긴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. 예, 그렇지만 사실 이 북한의 교역은 거의 90%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예. 때문에 그래요.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제재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모로 좀 요원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 상황인데 어떤 또 해법이 나올지 저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